전미정입니다. 박수로 모셔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 같이 이런 내용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화면 보이시죠? 아메이 비즈니스의 매뉴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ABC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순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미를 할 때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거는 추구하지 않고 이런 건 추구하면서 가는 그런 뭐 내용들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홈미팅을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홈미팅을 열심히 안 하시더라도 홈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홈미팅의 그 ABC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메이의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지향해야 될 바, 그 다음에 지양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메이 비전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도와서, 사람들을 도와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는 단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하는 것도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를 보면서 이게 아메이의 그 창업주 두 분께서 LOC라는 세제 하나를 가지고 놓고 회사를 창업할 때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거야 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비전이야. 우리 회사의 비전이야. 라고 공표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셨거든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진짜 난분들은 난분들이다. 어떻게 세제를 그 당시에 지금도 세제를 판다고 생각하는데 세제를 유통하는 일, 생산을 해서 그걸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헬핑 피플 리브 베러 라이브즈를 비전으로 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세제 한 개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잖아요. 아메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렇게 빅비즈니스로 성장했던 것처럼 성장을 하려면 우리도 그 비전을 가지고 그분들이 품었던 그 비전을 가지고 품고 누군가를 헬핑 피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 각각의 개인 사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미의 비전이 정말로 실현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가치가 6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밸류가 정직과 신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단기간 뭐 한두 달 내는 1, 2년 안에 뭔가 쇼부 보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과 신뢰를 잃은 다음에는 뭔가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정직과 신뢰를 잃으면 우리 사업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직과 신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대인가치 존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국이야 지금 그래도 다문화 가정이 있긴 하지만 한국은 그래도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뭐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살죠. 그럴 때는 정말 다양한 인종이 모인다는 건 그 인종마다 또 문화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똑같이 아메이 비전을 가지고 아메이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업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가치 존중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모였을 때 쟤는 왜 저래? 이런 사람 없어요? 되게 많아요. 저 사람은 나랑 결이 안 맞아. 이런 사람들도 많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미 이 비전을 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좋아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꿈을 꾼다면 그 사람의 개인 가치를 그냥 인정해 주셔야 해요. 나와 다른 점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같이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가치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유기업가 정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미 비즈니스는 자영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장사가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오너 분면에 있는 사업가 분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자영사업가 마인드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영사업가 마인드란 제가 자영사업을 해봤잖아요. 조그만 점포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를 내 기분이나 내 감정사 상태 따위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열어야 돼요. 무조건 열어요. 왜?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돈이 투자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감정에, 본인의 뭐 상태에, 본인의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되게 좌지우지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되게 좌지우지가 돼요. 그래서 자유기업가 정신을 내가 꾸준히 그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거를 계속 추구하면서 매일매일 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랑 책임감.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이란 정직과 신뢰랑 같이 맞물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을 사실은 중간에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은 쉬워도 그만두는 것도 너무너무 쉽게 그만두시는 분들 많아요. 흐지부지 용두사미 시작은 막 엄청 막 거대하게 시작했다가 뱀꼬리도 아닌 지렁이 꼬리만하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는 분들 많잖아요. 그 이유는 그분이 책임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말에. 제가 한 말이 아메이 제품 되게 좋아.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고 빅 비즈니스야. 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했다면 그 사람한테 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동으로.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임감 같은 거를 너무 터부시하는 분들은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그냥 다 까먹고 그냥 막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감을 좀 가져셔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파트너십을 가지셔야 돼요. 나랑 관계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책임감을 또 지셔야 되고 그 사람은 나의 파트너라고 할 때 LOS 맵을 그리면은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내 파트너는 내 부하 직원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파트너십이에요. 평등한 파트너십이에요. 회사가 거대하고 아미 회사 매출은 1조 3천억을 이룩한 어마어마하게 우상향 성장하는 큰 회사고 나는 평범한 소시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나를 평등하게 파트너십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한 사람 나와 만난 그 사람이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학벌이나 인물이나 키나 뭐 피부 색깔이나 뭐나 상관없이 성격이나 뭐랑 상관없이 아무거나 다 불문하고 그 사람을 평등하고 나와 평등한 파트너십으로 맺어줘야지만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는 게 또 아메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6가지 가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성취까지 하셔야 되죠. 제가 아까 말했던 책임감도 성취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성취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이었어. 내가 말한 게 진실이야. 내 말이 맞지?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번 달에 정말 30명 그거 하셔야 돼요. 같이. 성취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가지고 성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 그룹 안에 내 작은 성취를 모으고 모아서 우리 그룹이 커진 거를 내가 꾸준히 계속 했을 때 내 그룹 안에 내 파트너들도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의 작은 성취들을 그룹 안으로 모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나도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작은 성취를 시작해서 큰 성취로 만들어가는 그 성취를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3월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정말 성취하는 것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가치들이 아메이 비전 안에 비전을 이루기 위한 좋은 그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이런 가치들이 사실은 우리 사업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할 때 지향해야 될 게 있고 지양해야 될 게 있어요. 지향한다는 건 방향성을 그쪽으로 계속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지향한다, 지양은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하죠. 그래서 지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할까? 첫 번째 저는 네버 기브업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미팅 한번 갔다 오면 아메이를 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품을 써보고 사업 설명 한번 들으면 나 그거 해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아메이를 했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남녀가 사귀었다가 그냥 사귄 것 자체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혼인서약을 하고 진짜 만일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올리고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부부라고 하잖아요. 그거가 한 거지. 사귄 거는 한 게 아니잖아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미팅 갔다고 해서 사업 설명 한두 번 들어갔다고 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귀는 한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포기도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는 게 없고 출퇴근이 없고 나를 옥죄이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포기도. 그래서 네버 기브업 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네버 기브업 하자. 꾸준함이 정답이고 이 비즈니스는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꾸준함이 답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네버 기브업 하자. 그리고 네버 기브업 한다라는 건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지켜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꼭 하자라는 거예요. 네버 기브업 해서. 두 번째는 평등하고 건강한 파트너십. 아까 얘기한 거랑 6가지 가치 중에 나오죠. 파트너십. 평등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파트너십도 있어요. 파트너가 자기 부하 직원인 것 마냥 부려먹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상사인 것 마냥 그 사람한테 명령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위에 상하 관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 거래를 하는 그런 스폰서랑 다운라인의 관계도 있고, 스폰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파트너십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 그룹은 그렇진 않지만, 앞으로 그룹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 근간이 되는 평등하고 건강한 파트너십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말 사업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왜 댐이 물이 적을 때는 별 상관없죠. 근데 굉장히 큰 댐인데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수압 때문에 그 금 가는 곳으로 물이 터질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댐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이 커질수록 근간이 되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파트너십 얘기할 때 또 뭐 얘기할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향성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탱코와의 로열티를 갖자라는 거예요. 탱코와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응원 듣기도 있고 요즘에 오늘 조금 아까 그 다운님이 바이크 탄 거 올리셨는데 건강관리, 개인 건강관리 하는 것도 있고 미팅 참석도 있고 제품 애용도 있고 소비자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업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10가지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가지를 하다 보면 책 읽기도 있고 그쵸? 10가지를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학습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얘기를 계속 듣게 되고 자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소비자를 관리해도 그렇고 파트너를 내가 관리를 해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책을 읽으면서 특히나 더 하죠. 그리고 건강 관리할 때도 자기 관리가 굉장히 많이 되죠. 내가 건강해지고 내 바디 쉐입이 좋아지면 되게 어깨가 더 반듯해져요. 펴지고 되게 당당해지죠. 여자들이 다이어트 하면 왜 이렇게 쫙 이렇게 돼요? 당당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어트 하면.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당당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탱커화를 잘하면 학습도 되고 자기 관리도 되고 비즈니스 성장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장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탱커화의 로열티를 갖는 거가 지향성 중에서 가장 수입원을 만들고 우리 비즈니스를 남들한테 진짜 내 말이 맞지라고 성취까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크게 썼죠. 네. 탱커의 로열티를 갖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가치 존중.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을 인정하셔야 돼요. 말뽐새가 저도 약간 명령 부족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치려고 해도 이게 성향으로 타고난 거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제가 30년 넘게 아버지나 가정 환경 속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고 하면 살아온 것만큼의 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60살 정도는 돼야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 말투가 고치기 어려웠던 것처럼 나한테 왔던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이나 그 사람의 말투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저랑 임세왕 리더님이랑 산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안 고쳐져요. 그분의 성향이. 제 성향도 아마 임세왕 리더님 생각할 거예요. 못 고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영사업 마인드.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기업가 정신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지향성 중에 아메에서는 되게 좋은 문화가 있죠. 좋은 문화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저는 더치페이 문화가 진짜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업하기 예전에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더치페이라는 거를 알죠. 아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 문화적으로. 그래서 뭔가 야 더치페이 하자라는 얘기를 하기가 사람이 조금 치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어디 가서 밥 먹어도 실경님이 계산해. 그리고 계좌번호 줘. 이런 식으로 하죠. 더치페이 문화는 내가 먹은 음식값을 내가 내는 거고, 내가 마신 차값을 내가 내는 거고, 그게 모아지면 사실은 더치페이 문화가 아닐 때는 왠지 저번에 내가 얻어먹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 내가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저번에는 3명이 먹었는데 오늘은 5명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번에는 뭐 예를 들면은 저렴한 걸 먹었는데 오늘은 비싼 걸 먹어야 돼. 이럴 수도 있고 되게 부담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빅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점 많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재정 상태가 되게 이렇게 여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재정 상태가 되게 빡빡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더치페이 문화가 아닐 때는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물론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아니면 저 오늘 엄청 좋은 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음식을 제가 대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꼭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러면 먹어줘야지. 먹어줘야지.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조건 더치페이 하는 문화가 아메이 문화잖아요. 내가 산 책은 내가 비용을 내는 거고, 그죠? 내가 어딘가에 같이 갈 때 차 운전을 승원님이 했다면 승원님한테 차비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런 식의 더치페이 문화는 너무너무 건강하고 좋은 문화인 거죠. 이런 거, 더치페이 문화가 사실 재정적인 문제랑 연관되어서 그 밑에 내용이 적정 재고 관리. 아니, 아메이 재고 하지 말래더니 재고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야 뭐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우린 비즈니스라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효율적인 방법을 뭔가를 추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 매장이 천안에 있을 때도 제 차 트렁크에는 치약이 10개 정도는 있었고, 디시드랍스랑 표백제랑 뭐 과일세정제, GNH 로션 이 정도는 늘상 갖고 다녔어요. 저는. 왜? 그게 효율성이 높으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에 그냥 우연히 갔는데 교회 권사님이 나를 보더니 미정아 너무 반가워. 너 치약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만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있어요. 프리오시 제 차에 있어. 지금 드릴게요. 그거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재고를 관리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비즈니스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게. 근데 첫 번째 앞쪽에 얘기했던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고, 이 더치페이 문화나 이런 적정한 재고 관리 이런 걸 얘기할 때 재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메이를 하시다 보면 제품을 규칙적으로 써야 되는 어떤 패턴들이 생기죠. 왜냐면 내가 안 써보고 나서는 누군가한테 얘기할 능력이 적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아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먹어보고 안 써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 안 돼요. 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써봐야 돼. 그래서 아메비짓을 선택을 하면 내가 이 제품을 워낙은 예를 들면 제가 마스카라를 안 했던 사람인데 마스카라를 써봐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마스카라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써본다든지 나 그냥 비타민 C만 먹었는데 칼슘을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칼슘도 먹는다든지 안 먹었던 거를 더 먹는다든지 안 썼던 거를 더 쓸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비용을 지출하나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재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빅 비즈니스를 할 때는 당연히 재정 관리가 더 잘 필요하죠.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진짜 잘 필요하죠.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내 재정 상태에 맞는 그런 제품 구매 이런 것들도 계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외식을 한 달에 3번을 했으면 그중에 2번 빼고 한 번만 하셔라. 그리고 2번 가격. 지금 요즘에는 음식값이 너무 비싸서 4인 가족 외식하면은 그냥 5만 원은 기본이고 고기 먹으면 10만 원 정도 나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외식 비용을 조금 줄여가지고 집에서 외식할 거를 집에서 한 3만 원씩 고기 사다가 먹고 10만 원이 들 거였으면 7만 원 세이브 했다가 그걸로 제품 쓰는데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먹을 건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바를 것 다 바르고, 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 똑같아. 근데 막 지출해. 결국 어때요? 마이너스 인생 되는 거예요. 아메이로 수입이 많이 벌려지면 괜찮지. 근데 내 뜻대로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마이너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수입이 많이 벌려들이기 전까지는 재정 관리를 잘 하셔야,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향하셔야 된다. 아메이.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옆에 보시면 올바른 삶의 자세, 비즈니스 방법 추구. 아메이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물불을 안 가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건 삶을 살아갈 때건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안에서 자꾸 그런 거를 추구하게 되니까, 그런 걸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삶의 자세도 올바라야 되고, 정직과 신뢰성도 책임감도 갖고, 파트너십도 갖고, 그러다 보면, 그쵸? 그리고 비즈니스 방법도 올바른 비즈니스 방법을 추구하셔야 돼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과정이 결과 하나만으로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과정도 정직하고 신뢰 있는 과정을 하셔야만 결과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게 결과에 의해서 이게 묻힐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드러날 때 그 결과가 상쇄되는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방법도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정직과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고, 사실 요즘에 환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환경 얘기를 할 때 겉으로는 환경 얘기 되게 많이 하면서 사실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옛날에 분리수거 하기 귀찮았어요. 이거 라벨 벗기는 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귀찮지만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건 삶의 자세를 할 때건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삶의 자세와 비즈니스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그게 지향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하죠. 팔로워십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비즈니스는 조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게 빅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커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리더십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리더십 전에 팔로워십을 가지셔야지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비즈니스는 커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팀에 내가 좋은 리더가 되려면 먼저 내가 좋은 팀원이 되셔야 그 팀원 안에서 내가 스폰서가 하는 리더십을 배우고 그 좋은 팔로워십을 가진 사람이 자기 팀을 크게 키울 수가 있고, 크게 키웠을 때 자기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본인이 좋은 팔로워십을 계속 보이는 거를 그 팀 안에서 계속하면 자기의 팀에 들어오는 팀원이 스폰서의 그 리더십을 배우죠. 팔로워십을 배우죠. 그 팔로워십을 배워서 본인도 그런 팔로워십을 가지고 팀원으로 계속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팀이 커지죠. 그러면 자기가 좋은 큰 팀을 만드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기 전에 좋은 팔로우십을 갖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후원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다 보면 우리가 내 맘대로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동굴 팔 때도 너무 많죠.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고, 10번을 시도했으면 8번 정도는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내가 과정을 정말 성실히 했다면, 와, 진짜 미정아, 너 과정 진짜 잘했어. 실경아, 너 오늘 실패한 게 아니야. 진짜 잘했어. 너 대전까지 가는 거 정말 잘한 선택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그렇게 갔으니까 오늘 사촌 언니 또 만나고 왔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 너 정말 잘한 거야. 좋은 선택이야. 과정을 칭찬하시자는 거죠. 결과가 TV가 안 올랐더라도. 안 된 것 때문에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꼭 후원하면 자기가 후원돼서 건강한 자기 후원을 잘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열심히 잘 후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 양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메이를 하시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스폰서가 아무리 되게 멋져 보이고 막 리더십이 되게 많고 막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거역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스폰서가 돈 꿔달라 그러면 꿔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금전거래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금전거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스폰서도 잃고 파트너도 잃는 거예요. 그게. 서로 잃어버리게 돼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룹에는 이런 게 별로 진짜 없죠. 금전거래 하시는 분 없고 부적절한 만남 없죠. 근데 이게 그룹이 커지다 보면 부적절한 만남을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남녀의 그 관계 이런 거 절대로 금기죠. 예. 그리고 아까는 적정 재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적정이 되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과한 재고는 절대로 금기입니다. 이거는 악순환을 타게 되는 첫걸음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블랙마켓 왜 제품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을까요? 블랙마켓. 그 사람들은 상도덕을 훼손시키는 사람이고 아미 비즈니스를 망치는 사람들인데 왜 그 블랙마켓의 제품들이 계속 올라올까요? 아까 말했던 올바른 비즈니스 방법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고 과한 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과한 재고를 갖고 있을까요? 갖게 됐을까요? 신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업은 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사는 게 제일 쉽죠. 근데 이 과한 재고도 사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안 말려요, 저도. 그 사람이 재정이 그렇게 여유 있대는데 뭐 내가 그거 말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물론 그게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땡겼는데 내비둬요, 저는. 만약에 파트너가 그렇게 많이 돈이 많다면 하시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서 과한 재고는 절대로 금기다. 이제 지혜로운 재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크로스라인 금지. 크로스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나랑 LOS 맵으로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보너스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는 다 크로스라인이에요. 바깥에서 만나는 우리 그룹이 아니더라도 그게 다 크로스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에 스폰서, 내 아래 파트너, 뎁스 위스 계속 위로 올라가건 깊이랑 상관없이 그 LOS 말고는 다 크로스예요. 근데 그 크로스 라인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비즈니스 얘기를 하다 보면 사장님 요즘에 어때요? 리더님 요즘에 뭐 잘 나가시던데요?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얘기가 나와.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결론은 부정적인 에너지 교류가 발생이 돼요. 응. 건강하지 못해요. 비즈니스적으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크로스라인은. 그래서 절대로 금지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서로 돕는 관계를 지향해야 되는데 상하 복종 관계가 되면은 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관계가 되면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서로 돕는 윈윈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결론적으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메이는 보면은 지향해야 될 거는 굉장히 많아요.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거 되게 많아.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작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그룹은 다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사실 이게 서로 파트너십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름을 일부러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게 광수님, 다운님, 실경님, 승원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름을 부르고도 쉽고 뭔가 이렇게 사장님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름을 호칭을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다운님이 저한테 미정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서로 평등하다라는 거를 근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실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익숙하게 하다 보면 진짜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평등한 관계, 건강한 관계 이런 관계를 저는 추구한 우리 그룹은 그렇게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홈미팅 매뉴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미팅을 하기 전에 지금 제일 열심히 홈미팅을 하고 계신 우리 김실경 리더님 정말 너무너무 칭찬해드리고요. 홈미팅을 하시기 전에 초대를 할 거 아니에요. 초대하기 전에 사실은 그 초대하는 과정이 있죠. 소비자들을. 그럴 때 에디파이를 먼저 충분히 하셔야 돼요. 홈미팅이든 그룹 미팅이든 시스템적인 미팅이든 어디 미팅을 초대하기 전에는 에디파이를 잘 하셔야 돼. 스폰서에 대한 에디파이, 그룹에 대한 에디파이, 우리 시스템에 대한 에디파이를 잘 하시면 그 소비자가 왔어. 홈미팅이든 미팅이든 왔어. 그런데 왔을 때 내가 그 스폰서가 에디파이 했던 그 스폰서를 만나게 됐어. 그러면은 저분이 실경님이 얘기했던 그 요리 금손이라는 공 아름다운 리더님이시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 팔로워를 갖고 계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 알게 되면 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초대되면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듀파이를 충분히 하시는 게 홈미팅에서 스폰서를 만났던 거기에 안에 이루어지는 미팅의 시스템이 훨씬 더 부각되고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열심히 하시라는 거고 첫 번째 이제 홈미팅에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을 때 분위기는 어때야 되냐? 밝고 깨끗하고 깨끗한 분위기 연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조명은 좋아야 되고 조명은 깨끗하게 밝아야 되고 거기에 조용한 음악이 깔리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은은한 향기까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요즘 에센셜 오일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없더라도 사실 은은한 향기는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죠. 나이스하잖아요.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쾌적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번 분위기가 연출될 때 청소는 기본인가요? 아닌가요? 무조건 기본이에요. 청소는. 집이 너저분한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홈미팅에.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교구 신방을 해요. 그럼 교구 신방이란 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1년에 대청소를 그때 해요. 교구 신방 바로 전에. 그럼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친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세요. 대청소하셨죠,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집을 다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할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교구 신방을 하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방을 다 열어볼 것도 아니고 뭐 뒷베란다 열어볼 것도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계시는 곳 거실 약간 거실에서 이렇게 눈이 가는 주방 쪽 욕실 혹시 욕실 가실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 가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해요. 그럼 홈미팅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러면 우리 집에 청소하는 날은 홈미팅 전날이어야 돼요. 다른 날이 아니고 청소하는 날은 집안 정리정돈 하는 날은 홈미팅 하루 전날 밤에 하셔야 돼. 무조건 하셔야 돼. 두 번째, 복장은 세미정장.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복장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졌죠.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세미정장 혹은 편안하지만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장을 하시는 게 좋죠. 응. 그런 복장을 하시고 조금 더 부가하자면 이제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악세사리를 많이 하잖아요. 악세사리는 3개 이상 하시면 안 돼요. 3개 이상 막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얘기할 때 손이나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악세사리는 어디서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 내용에 집중이 안 되고 악세사리에 집중이 돼. 그래서 이제 혹시 악세사리를 하게 될 때는 너무 과한 그러니까 편안한 복장을 거기에 맞는 복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하죠 이게 애완동물 정말 관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애견 애묘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애묘는 좀 덜해. 왜냐면 얘네는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디 숨어 있잖아. 무서워해서 어딘가 구석탱이 있잖아요. 애견은 안 그래. 애견은 특히 안 그러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은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애완동물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만약에 아이들 그냥 풀어놨다. 난장판 치는 관리가 안 되는 원숭이를 풀어놓은 거랑 똑같아. 아이들을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스피치를 할 때도 아기가 뭔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흐름이 딱 끊기잖아요. 근데 하고 싶었던 말을 놓쳐요.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그걸 까먹게 돼. 분위기가 깨지면. 그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 거를 관리하는 게 호스트의 역할이죠. 그러려면 이미 홈미팅 하기 전에 그런 게 많이 철저하게 관리가 돼도 사실은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홈미팅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조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변수의 변수를 넘어서 이거는 홈미팅이 아닌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홈미팅을 했는데 왜 내가 사업이 성장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게 잘 관리가 안 돼서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얘기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아이들 때문에 집중을 못 한다든지 그러면은 홈미팅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진짜 철저히 하셔야 된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전화는 반드시 무음으로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시에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정시에 오시는 분들 있지만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공동현관 비번을 알려주셔야 돼요. 바깥에서 이걸 눌러. 그러면은 문 좀 열어줘. 나가서 또 문 열어.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물론 제 시간에 다 오시면 좋지만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미리 오시는 분들한테 다 공동현관 비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 안에 못 들어오시면 이거 누르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미리 그냥 그렇게 공동현관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세요. 제가 바빠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바깥에서 벨을 안 눌러도 되잖아요. 그럼 문을 안 열어줘도 되잖아. 그리고 내 현관 문은 살짝 노루발 해가지고 살짝 열어놓으시면 벨 안 누르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 늦게 들어올 때도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마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그 시간을 생각하고 약속을 잡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게 막 뒤로 딜레이 되면은 그 사람은 막 가야 되는데 막 이거 끝나지 않아서 막 부산하고 막 어수선해지고 막 누군 미리 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시작하고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이 큐미팅이 아닐 경우에는 간단한 음료는 괜찮아요. 물이나 커피 정도는 괜찮아요. 음료. 근데 다과는 내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저 앞에서 얘기한데 막 과자 부스러기 막 먹고 막 찢고 막 냄새 막 풍기고 막 맛있네 어쩌네 어머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절로 가는 거야. 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팀미팅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 그다음에 생활 속 아메이 드러내기. 욕실, 주방, 거실에는 아메이 제품이 진열이 잘 돼 있어야 돼. 진열이라는 게 내가 먹는 걸 이렇게 진열해로 하는 게 아니라 욕실에는 바디 샴푸, 바디 워시, 비누,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이 아메이 제품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 거실에는 청정기가 있으면 좋겠죠. 주방에는 이스프링이 있으면 좋겠죠. 퀸이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죠. 그리고 미팅 중에는 기존 사업가들은 진지하게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옆에서 막 떠든다던가 딴소리 지방방송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흐름이 끊겨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포터를 되게 잘하셔야 돼요. 어떤 서포터? 앞에서 얘기한다 스폰서님이 그럼 적으셔야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여기에 오신 저 초기 사업자가 그걸 보고 여기 와서는 공부하는 저런 내용들은 메모를 해야 되는 거구나. 메모 안 하는 거는 약간 여기서는 좀 이렇게 학습을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보여지게 그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것도 중요해요. 호스트하고 게스트의 역할을 정확하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게스트는 누구예요? 스폰서님이 보통 게스트로 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호스트인지 게스트인지를 몰라. 스폰서가 막 청소도 하고 막 별거 다 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폰서의 역할과 게스트의 역할과 호스트가 진짜 해야 될 역할을 잘 역할을 구분을 잘해서 서로 시너지를 잘 주고받으면서 이게 그죠? 돕는 역할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요 역할을 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앙상블이 잘 맞아가지고 좋은 화음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도 홈미팅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잘 엇박자가 나. 그러면 홈미팅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마무리 소감. 이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팀 미팅을 하시더라도 오늘 드셨던 것 중에 제가 팀 미팅 하면 그 얘기 제일 잘하거든요. 오늘 만들었던 것 중에 집에 가서 해보고 싶은 요리는 어떤 건가요? 그런 거 꼭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스피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약속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런 요리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미팅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잡는 거. 홈미팅 매뉴얼이고요. 그 다음에 팀 미팅을 할 때. 팀 미팅은 조금 더 복잡해요. 왜? 내 주방이 드러나고 막 요리를 막 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 시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대전에서 요리 시연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게 많았어요. 왜? 시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변수가 되게 많고 내가 준비한다고 철저히 적어갖고 준비를 했는데도 빠진 게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집안 정리 및 청소는 팀 미팅의 경우에 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요리할 때 주방으로도 올 수도 있고 동선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 철저히 하는 게 두 번째 그거예요. 주방 싱크대. 정말 깨끗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깨끗해야 돼요.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해야 돼요. 왜? 하다 보면 뭔가 너저분한 게 계속 거기 갈 수 있거든요. 이쪽에서 하는 거를 하다가 정리하면서 저쪽으로 갖다 놔야 될 때 거기에 이미 뭔가 쌓여져 있어. 그럼 어디다 놔요? 완전히 산처럼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팬미팅 하기 전에는 싱크대는 무조건 깨끗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식기 건조대, 그릇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마른 수건지를 갖고 싹 다 넣으셔야 돼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왜? 하다 보면 급하게 뭔가 닦아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이만큼 수북히 쌓여 있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저분해졌어.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해요.
처음 해버리는 요리는 반드시 그 전날 시연을 해보셔야 돼. 용감하게 저처럼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망해요. 망할 확률이 많아요. 이거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하는 것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전에 해봤지만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처음 해보는 거다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할 냄비는 미리 연마세 정도로 닦아서 세팅을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퀸을 요리를 한다라는 건 퀸을 하면서 사업 설명도 할 수 있지만 퀸이 나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 퀸이 매력적이지 않아. 왜 매력적이지 않아요? 지저분하면 매력적이지 않아요. 퀸이 지저분해. 오래 쓴 것 같아. 그럼 누가 사고 싶겠어요? 어머, 어쩜 이렇게 깨끗해? 나 이거 10년 됐다? 나 이거 5년 됐다? 나 10년 된 거 다 버렸는데? 냄비 다 버렸는데 어떻게 10년 됐는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 그러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 연마세정제가 이렇고 이 강도가 좋은 냄비는 오래 써도 이렇게 닦아내면 새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나는 10년 됐는데 이렇게 새 거야. 여기 뚜껑이랑 손잡이만 갈아서 쓰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연에 사용할 냄비는 그 전날 무조건 닦아 놓으셔야 돼. 뚜껑하고 옆면 정도는 무조건. 안에까지 막 반질반질하게 못하더라도 보이는 쪽은 무조건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바닥은 안 닦으면 막 되게 눌잖아요. 오염물들이 바닥에 열받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날 잡아서 진짜 닦으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닦으셔야 된다. 6번째, 요리 시연 시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양념 미리 갖다 다 테이블에 준비하셔야 되고, 인덕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재료 준비 다 해놓으셔야 돼요. 테이블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을 수는 없죠. 왜냐면 거기서 요리 시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이블 세팅에 필요한 앞접시랄지 아니면 수저나 포크나 젓가락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그 손님들 있죠. ABO들, 초대된 분들의 숫자에 맞춰서 숟가락, 젓가락 또는 앞접시, 그 다음에 그 메인 요리 접시 할 접시들 다 꺼내갖고 거기다가 테이블에다가 세팅을 못 해놓더라도 주방 쪽에다가 가서 가져올 수 있는 상태로 딱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까먹고 재료를 준비 못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버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버터를 까먹었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를 오전에 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전에 하는 거는. 전날 집에 들어갈 때 다음날 큰이다. 그럼 전날 그 재료를 다 사가지고 장을 봐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루틴이셔야 돼. 그렇지 않고 그걸 자꾸 딜레이 하다 보면 아침에 장을 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편의시설도 너무 많고 저희 집도 슈퍼가 바로 여기거든요. 아침에 장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신선할 수가 있냐고. 갔는데 그게 재료가 별로야.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이제 시들시들한 거 파프리카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전날 미리 그걸 다 사갖고 준비를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아침에 재료 손질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 재료 손질하면서 닦으면서 막 손님은 오고 막 이렇게 막 어수선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퀸이 준비할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퀸을 하시는 김시경 리더님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하시려면 지금 제가 조언해드리는 거를 잘 숙지하셔야 돼. 그리고 시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즘에는 다운 리더님이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뭐 레시피도 다 이렇게 그 모니터로 띄워갖고 하시죠. 근데 제 개인적인 의향은 이게 복사물로 나눠주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레시피를 카톡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카톡으로 받는 거랑 레시피를 복사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사주를 하기로 했다. 사주에 레시피가 쫙 나왔다. 그러면은 그 복사물을 앞으로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파일까지 하나 드리면 더 좋겠죠. 그러면 그걸 계속 그 파일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레시피 북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게 돼. 우리가 분당에 가면 그 레시피 복사물을 주잖아요. 막 적으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학습이 될 수 있어요, 요리도. 근데 그냥 보잖아요. 그럼 관관자야. 집에 가서 하긴 하는데 그게 리얼하게 그렇게 안 돼요. 우리 되게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레시피를 복사물로 나눠주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준비한 재료가 남았다. 근데 지금 실경님도 그렇고 요즘에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퀸미팅을 할 땐 재료비를 받으셔야 돼요. 재료비를 받았을 때 재료가 어떤 게 유난히 이제 덩어리가 큰 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한 단으로 판다든지 이런 거. 재료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n분의 1을 하세요. 깔끔하게.
그래서 집에 가져가세. 오늘 재료 남은 건 요거야.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좋겠죠. 그리고 음식이 좀, 뭐, 예를 들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팀 미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홈 미팅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홈은 비즈니스 공간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좀 지저분해도 상관없어. 피곤하고 힘든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홈 미팅 전날은 무조건 비즈니스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건 취미가 아니라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니까. 내가 비즈니스 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매장에 가면 청소 다 했어요. 힘들어도. 옷 다 하고, 다 외우고, 책 작업, 다 라벨 작업하고, 다 새로 개키고, 손님 들어오면 다 어떻게 할지 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뭘 했단 말이에요. 왜? 비즈니스니까. 돈을 버는 일이니까. 그래서 홈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묻어져 있는 공간이지만, 비즈니스 공간으로 탈바꿈을 하는 게 홈미팅 전날이다. 특히 큐미팅 때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 그래야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거기서 사업 설명을 해도 효과적인 거예요. 막 난장판인데 사업 설명 해봐야 소용없어요. 난장판인데. 그런 거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비즈니스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앱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래가지고 이 아메이 앱에 너무너무 다양한 재료들이 뭐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출근 안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오늘 한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일방적으로 한 얘기 아니라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나도 나의 앱에 출근을 안 할 때가 있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앱은 나의 사무실이다. 매일매일 출근하셔야 돼요. 그럼 매일매일 뭐가 떠요? 공지가 떠요. 내가 회사에서 나오는 공지를 안 읽으면 어떻게 출근한 사람이 오늘 뭐 어디 저기 내가 직장인인데 공지문에 몇 시에 뭐 5층 뭐 무슨 룸에서 뭐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다 참석하세요. 모든 직원 전 직원 참석. 나만 안 갔어. 공지를 안 봤어. 뭐 이거 직장인으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똑같아요. 앱은 나의 사무실이다. 매일매일 출근하셔서 뭘 해야 돼요? 매일매일 공지, 프로모션, TV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번 달에 나는 얼마의 목표인가 이런 것들 매번 체크를 할 때야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더 집중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그 구독 경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구독 경제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마트 오더예요. SOP랑 스마트 오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스마트 대시보드잖아요. 앱에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스마트 대시보드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가서 막 자세히 안 봤거든요. 내가 진짜 내 사무실 출근을 매일 안 했구나. 잘 안 했구나. 불성실했구나.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스마트 대시보드를 내가 자꾸 보게 되면 될수록 장소나 SOP가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 장소나 SOP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나의 안정된 그 구독 경제가 늘어가기 때문에 안정된 사업 확장이 늘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단위가 예를 들면 300만이던 400만이던 500만이던 600만이던 800만이던 SOP로 그냥 매달 그게 굴러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게 스마트 대시보드를 내가 얼만큼 숙지하고 나의 앱을 얼마나 출퇴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스마트 대시보드 자꾸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앱에 들어가면 본사가 진행하는 비대면 비즈니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비대면으로 이런 거 합니다. A7070. 응. 그리고 그런 걸 참여할 수가 있죠. 이거 모르겠다. 안 들어가면 뭘 하는지도 몰라. 프로모션이 있는지도 몰라. 지금 A7070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어쩔 땐 또 못 올릴 때 아침에 나갈 때 그래가지고 못 올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아메이 ABC는 사실은 이렇게 그 홈미팅의 주된 내용 그리고 그 지향성과 지향점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자영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내 사업을 내가 해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앱 관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메이 ABC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